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적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와 고전수필이 같이 묶어져 있는 세트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작품 고전시가에서는요, 민우룡이라고 하는 분, 아마 조선 영조 때 활약했던 문신인데 이분이 쓴 금루사라고 하는 가사작품이 나왔고요. 근데 이 작품은 2023학년도, 즉 2022년에 발간된 EBS 연계교재 수능완성에서 문학 유행어습 코너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 좀 이따 읽어보면 꿈 얘기가 나오지만, 즉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꿈을 매개로 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이 문학 유행어습 코너에서는요, 이 꿈을 매개로 해서 유사한 컨셉을 가진 다른 작품들 같이 세트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번 세트 문제 끝난 다음에 그 23학년도 수능 완성 문제도 같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은요, 고전 수필인데 역시 같은 조선 후기 때 활약했던 김창흡이라고 하는 문신이 쓴 아마 죽은 외손녀를 그리워하는 그리운 외손녀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나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보고 먼저 작품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 문제 4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42번 보기를 보면요, 이 두 작품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컨셉은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남과 이별, 가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적강화선에 이렇게 천상에서 뭐 선녀, 신선 뭐 그렇게 지내오다가 오광상제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컨셉이네요. 적강화소. 그런 적강화소를 차용하여 화자와 임의 운명적인 사랑과 이별을 노렸다고 하는 것이고, 나 작품은요, 방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별한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별의 정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작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작품 보기에 앞서서 역시 항상 첫 번째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딱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우리가 지문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 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표현상의 특징, 공통점 나와 있는 38번의 선지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 영탄적 표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요거는요, 일단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면 당연히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영탄적 표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선지 2번,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서 대상에 지닌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일단 대상을 예찬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대부분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면 뒷부분 대상의 태도 변화 요구하는 거로 거의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선지 3번 관련돼서는 명령형 어조 썼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선지 4번, 반어적 표현 썼는지 한번 보고요. 선지 5번,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 자, 일단 고사 속 인물이 들어가 있는지, 또 요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이런 고전 시간은요, 영탄적 표현을 쓰는 게 뭐 안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1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을 가지고 지문 먼저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행입니다. 어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여기서요, 이 저 낭자가 이 화자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 그냥 길 가는 행인 붙잡고서 내 말을 하소연하는 그런 상대방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미 님이라고 써놨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아, 여기 내 낭자가 아까 보기에서 봤던 천상에서 그렇게 만났던 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이 상대방이 낭자니까 화자는 남자겠죠. 네, 그런 감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와 저 낭자 내 말씀 들어보소.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 소냐. 여기서 오랜 인연은 뭐겠습니까? 즉 적강 화소 모티프니까 바로 천상의 인연을 말하는 거겠죠. 네, 낙보선녀 보려 하면 전생의 너 아닌가. 여기 낙보선녀, 여기 각주 보면은 낙수의 여신으로 복희 씨의 딸, 중국의 아주 전설시대 인물이죠. 역시 아까 전에 38번인가요? 고사 속 인물 나왔으니까 일단 낙보선녀를 고사 속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생의 예 아닌가. 여기서 일단 A번 첫 행하고 두 번째 행까지 내 저 낭자야 전생 있는 잊을 소냐, 이 부분 일단 39번의 1번 작품 이해 차원에서 같이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9번의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39번 선지 1번, 서류적 표현 맞죠? 네, 오랜 인연 잊을 소냐 했습니다. 잊을 소냐 맞고요. 그래서 임을 잊지 못한 채 살아온 화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다시 지문 갑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 님 낭자는 낙보선녀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이제 화자는 뭐에 비유했나 보겠습니다. 뭐 비유라기보다는 이제 남관 포위 백면서생, 남관이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일대에 아마 그쪽이 고향인 이런 자기를 표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남관 포위 백면서생 신선인 줄 뉘할리오. 자, 여기서 결국 이 작품은 남성 화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낙포 선녀 같은 사람은 낭자는 님, 상대방 여성, 그리고 또 남포 포위 백면선생, 평범한 그냥 선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적강 화소 모티프에 따르면 천상계에서 신선이었던 남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옛날 천상계 신분을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알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남관 포위 백면선생은 화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화자는 남성 화자다. 그렇게 감을 잡아가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 나이건만. 자, 여기 왜 나와 너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유가 나오네요. 그 요지라고 하는 건 흔히 서왕모라고 하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곳이고, 또 복숭아 하면 이제 그렇게 천상계에 있는 천도복숭아 말하는 거겠죠. 네. 주고받은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 왔네. 자, 바로 여기 너와 내가 귀양 왔네. 적광화성 모티프가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넓고 아득한 천하의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쓰여 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 지금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39번의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B. 39번 2번 선지입니다. 특정 시월을 반복. 맞죠? 넓고 아득한, 넓고 넓은 이렇게 반복해서 화자와 인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도 맞겠습니다. 다시 질문 갑니다. 자, B에 이어서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너도 나를 보려 하면 여덟 곡에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은 한라산이라고 하는 곳, 즉 한라산이 아니고 제주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상대방 님은 제주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하더니 옥황상제 감동한지 선관이 두둔한지 태율선의 연잎에 돛을 높이 달아 자라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오냐. 드디어 님이 있는 제주 땅에 지금 화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그 EBS 부분 말씀드릴 때 이 작품 해설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화자는요, 그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의 기생 애월을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공간적 장소가 제주 땅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의 경치로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현실 속세에서도 이렇게 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쭉 행복한 모습 계속되고 있어요. 연꽃 얼굴, 버들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고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다.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옛날 천상계 그대로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님, 저 낭자를 지금 예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38번에 선지 예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건 예찬 딱딱딱딱 반응을 하면서 읽어내면 좋죠. 자, 근데 중략 이후에는요,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요, 사랑도 더덥도다. 그럼 뭐겠습니까? 아까 보기에 맞는과 이별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중략 이후는 이 나하고 이 낭자, 님이 이별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사랑이 지금 허탈하게 덧없이 지금 허망한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도 덧없도다. 성한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 망망하네. 자, 이 약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 실제 현실에 있는 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이런 고전 시가에서 임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감을 나타내는 진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건너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리감을 나타내는 소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삼천리 약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님이 아주 멀리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여튼 이 기억 삼천리 약수라고 해서 또 41번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41번에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의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선지 1번입니다. 기억은 화자가 임과 함께 지냈던 공간. 자, 기억 함께 지낸 공간이 아니고요. 선지 2번 기억은 화자와 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과 거리가 멀죠. 오히려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장애물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네,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아니고요. 선지 3번 기억, 삼천리 약수가요, 화자가 만족하며 살았던 이것도 전혀 아니고, 선지 4번 기억은 화자가 임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뭐 이게 장애물이니까요. 삼천리 약수가 님과 만남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지 4번은 기본적으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약수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그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약간 좀 정답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5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질 수 없는 이것이 맞겠네요. 이게 약수가 장애물의 개념이니까 5번이 가장 유력하고요. 일단 4번도 그나마 유력한 후보로 세모쳐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니은 볼 때는요, 나 작품 가지고 니은 볼 때는 선지 4번, 5번 위주로 보면 되겠죠. 다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삼천리 약속까지 했고요.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비녀의 옷가락지 끼고 어디에서 논의는 거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흔히 그 여성 화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자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알아줄 님이 없으니까 님의 부재를 한탄하는 그런 식구로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는데, 여기는 화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지금 떨어져 있는 님이 이제 자기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라든지 뭐 다른 상대방과 그렇게 사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상상하면서 굉장히 질투 섞인 그런 뭐 표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보통 이런 고전 시가에서 보는 컨셉처럼 화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화자는 남성 화자 말하는 것이고, 지금 자기와 멀리 떨어지게 된 님이 지금 이제 자기 내버려 두고 딴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정하면서 약간 질투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네. 다음, 청조는 오지 않고 두견이 슬피 울제 여관 불빛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하면서
또 C로 이어집니다. 이 불을 누가 끄리요? 이만이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요? 이미 바로 편작이라. 편작이 옛날 유명한 또 전설상의 의사죠. 네, 명입니다. 하여튼 39번에 3번 선지 계속 이해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예, 3번 선지입니다. C. 대꾸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렇죠. 이 불을 누가 끄리요? 이만이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요? 이미 바로 편작이네. 대꾸적 표현 썼고요. 또 이별의 한을 풀어준 사람이 임밖에 없음 부각하고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다시 질문 갑니다. 맺힌 마음 의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건만은 무심한 이임은 허랑하고 박정하다. 네, 상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뒤로 이어집니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나비를 발로 삼아. 즉 나비를 말로 삼아 막 빨리 달리는 말을 또 나비가 빨리 나비를 빨리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재빨리 빠른 시간 안에 님한테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네요.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이게 D입니다. D 39번에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나비를 말로 삼아. 네, 39번은 3입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자, 나비가 물론 현대시에서도 나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만 나비는 원래 멀리 날질 못하죠. 근데 나비를 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옛길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이고요. 하여튼 왜 이런 상황을 왜 설정했겠습니까? 입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D는 맞고. 그럼 답은 이제 5번밖에 없겠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꿈속에서 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꽃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려고 하였더니 결국 님 만나지 못했던 얘기죠. 왜냐? 꿈에서 깬 거죠. 오동잎에 빛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상당히 허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스리한 새벽 달빛의 작은 별뿐이로다. 네, 상당히 허망한 상황이죠. 이 D가 아니 라지, 이거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답일 것 같은데요. 선지 5번 2입니다. 알파벳이 자연물 활용해요. 자연물 나왔죠. 네, 오동잎에 빛 떨어지는 소리, 오동잎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요,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입니까? 노력과 전혀 거리가 없고, 이건 지금 왜 나왔습니까? 이제 자기 꿈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허망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노력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래 꿈을 꿔서 좀 꿈에서라도 이마한테 찾아가고 싶었는데 꿈에서 깨는 바람에 전혀 꿈에서조차 님을 만나지 못한 허망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뭐 화자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 쉽게 5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 막바지 부분 가겠습니다. 자, 지문 막바지 어화 또 나왔습니다. 네, 다시 이게 제일 첫 줄에도 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일 첫 줄에도 이렇게 어화 전앙자야 해놓고서 역시 마지막에도 어화가 또 나왔네요. 계속 이렇게 영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8번의 선지 1번처럼 영탄적 표현 가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와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황옥경에 올라가서, 즉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상제, 옥황상제께 아래올 때 이 말씀 다 아뢰면 내 죄가 무거우리라. 다시금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삼생이 저거죠. 전생, 현생, 또 내세, 삼생의 오랜 인연,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자, 이거 바로 뭡니까? 저버리지 말게 하라. 아까 선지에 나왔던 38번에 나왔던 명령어 어조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영탄적 명령어 다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작품 읽고요. 가작품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번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38번 선지, 아까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표현상 특징 일단 점검하면서 봤고요. 자, 일단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탄적 표현 아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어화부터 해가지고 도덕도다 또 어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맞습니다. 가가 맞고요. 선지 1번 일단 가는 맞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대상에 지닌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일단 임을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 일단 가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요, 자세히 보면은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이게 아까 전에 누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딴 사람은 뭐 이런데 내 님은 이렇다, 그런 차이를 밝힌 부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2번은 여기 예찬은 맞는데 이 앞부분 차이를 밝힌 부분에서 일단 가 부분은 틀린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벌써 1번 영탄적 표현 쭉 글 한번 훑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에서 이미 영탄적 표현 읽게 맞으니까 나도 한번 전체를 읽기 앞서가지고요, 한번 쭉 그냥 앞부분 뒷부분 각 문장의 끝맺은 부분이라든지 또 맨 앞 문장의 제일 앞머리 부분만 쭉 살펴보더라도 영탄적 표현이 있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벌써 영탄적 표현 금방 찾습니다. 또 뒤 쭉 읽어보면요, 또
영원한 이별이었구나 하면서 벌써 영탄적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가장 답이란 확신이 들 때, 또 가가 답이 확실할 때, 이제 나만 본격적으로 읽기 앞서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일단 나에도 금방 영탄적 표현이 쓰여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1번으로 확정하고 나면은 굳이 2번 이하에 가서 실제로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혔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찾아가면서 그런 수고와 시간을 덜 수가 있겠죠. 네. 자, 하여튼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고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38번의 1번 답은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3번 명령형 어조 사용했다. 이거 맞죠? 자, 명령형 어조 맨 끝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고쳐가지고 나 다시 만나라. 그런 뜻으로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가는 맞는데 그럼 나가 아니겠네요. 다음 선지 4번 반어적 표현 어쩌고 하는데 반어적 표현 본 적이 없었고요. 땡. 선지 5번 고사 속 인물 언급했죠. 아까 낙보선 언급했는데요. 이거 고사 속 인물을 다시 찾기 앞서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는 전혀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일단 5번부터가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그 다음 아까 39번은 아까 ABCD 작품 읽어가면서 실시간으로 답 찾았고요. 그리고 41번 아까 기억 부분도 아까 벌써 4번 5번 했었죠. 이제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 42번 중에서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1, 2, 3번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가에서 화자와 임이 선계에서 훔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는 것을 통해 바로 뭡니까? 적강화소 차용했음을 알 수 있건 그대로 맞고요. 선지 2번 가에서 화자가 제주 땅에서 전생 모습 그대로인 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천상에서 맺은 임과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건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3번 가에서 화자가 천상으로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정을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임과의 이별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요. 이것이 확실히 틀렸네요. 아니 임과의 이별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거면 굳이 이렇게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서 즉 황옥경에 그렇죠. 황옥경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제한테 님의 죄를 알을 필요도 없죠. 그냥 뭐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을 건데 굳이 말해 뭐하랴 그런 생각하죠. 근데 왜 이렇게 상제한테 가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좀 임한테 벌을 줘가지고 다시 나를 만나게 하라. 아니 상제께 말하면 넌 벌 받을 거니까 그렇게 벌 받기 전에 스스로 마음 고쳐가지고 나를 다시 만나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쓴 것이죠. 뭐 임과의 이별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체념하고 그런 상황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확신하면 뭐 굳이 4번, 5번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학습하는 차원에서 나 읽어보고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작품은요, 흔히 뭐 요즘 특히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 특히 평가원 문제의 컨셉이요, 트렌드가 좀 말을 비비꼬고, 원래 한문 수필을 한글로, 다시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지문을 만든 것인데, 말을 비비꼬아가지고 굉장히 이해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만, 고의 문제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상당히 읽기 수월하고 컨셉도 편합니다. 즉, 먼저 죽은 위손녀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컨셉 가지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손녀 이 씨를 애도하니, 즉, 이미 외손녀가 죽었다고 하는 거 애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아깝고도 슬프고 또 그리워할 만하다. 빼어난 슬기와 고운 성품으로 안과 밖에 해맑았다. 이시 어찌 옥처럼 빛나는 규방에서 이마의 풍기를 아우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굳이 이 뜻 각주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인데 굳이 나쁘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쭉 아까 38번 선제에도 나왔지만 대상을 예찬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비록 아직은 여계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위로 올라갑니다. 본뜨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런 거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 대비해서 잘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아마 어려가지고 그 여계 즉 여자한테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겠죠. 여계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 못했지만 한데 이게 내용 이 일치 문제로 가서는 뭐 여계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본받으려 노력하였다, 본받았다, 뭐 그렇게 행동을 옮겼다 그렇게 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 본뜨지 못했지만입니다.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유순한 근본만큼은 은연중에 부합하였다. 그러니까 실제 글을 읽고 꼭 그 글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기본 성품이 이렇게 뭐 글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훌륭하다 그렇게 역시 예찬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홀로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충신과 열사 중에 결계와 행실이 본받을 만한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채찍이라도 잡으려 했고 이 뜻이 각주 보면은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계속 예차라는 표현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향초나 진주는 티끌처럼 여겼다. 이것도 자 주의할 점. 향초 뭐 지금 말하면 향수 같은 거겠죠. 아니면 향기나는 꽃 같은 거, 향초나 진주 같은 거, 즉 귀금속 같은 거, 뭐 액세서리 같은 건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물질 대비해 갖고 유의해서 딱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젓하고 노숙한 뜻과 태도가 있어 선대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때에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지를 세 차례씩 물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천구에 칠질녀를 다시 보는 듯하였다. 역시 칠질녀 각주에 나오는데 역시 나란히를 근심했던 옛날 황실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예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만 알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선지에서도 뭡니까 고사 속 인물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가작품 같은 경우는 낙포선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작품도 칠질녀 일단 고사 속 인물이구나 그렇게만 딱 반응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사 속 인물 칠질녀 나왔다고 반응하고요. 자, 제가 왜 동그라미 쳤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만 봐도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영탄적 표현 나왔죠. 그래서 아까 38번의 1번 답을 쉽게 확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명한 뜻과 행함을 보이고 이처럼 정숙하고 밝은 성품과 행실을 지니고도 규방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즉 죽었던 얘기입니다. 한 조각 무명천, 결국 장례할 때 입는 수의를 말하는 거겠죠. 흰 배에 실려 여우를 거슬러 올라가 황량한 언덕 아래 묻혀 마침내 가려져 없어지리니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여기 계속 규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건 사회생활을 전혀 못했던 얘기죠. 물론 옛날 조선시대 때 다 그 여성들이 삶이 다 그러했겠습니다만 대부분 하여튼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세상에 알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외할아버지가 대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런 목적이 좀 이따 이어지겠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는 것이 달갑지 않아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의 사이에 정신을 남겨두리라. 왜냐면 이제 이 부분 나중에 오답선지로 나오거든요. 오답선지인가 나옵니다. 오답이 정답인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외할아버지가 글 쓴 목적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집에만 있다가 어린 나이 죽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걸 세상에 알릴 사람도 없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이 자기 외손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써서 이렇게 남겨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 쓴 목적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 너를 아꼈던 이른 살 먹은 늙은이는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지라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겨우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에 보내 넣게 하니 너의 넋이 이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지난해 여름. 자, 지금부터 회고가 들어갑니다. 회고. 네. 지난해 여름 내가 화음동에서 나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났었지. 노인이라 몹시 지친 나는 큰 평상에 시원한 내 자리 어쩌고 하면서 이제 책 읽어줬다 그런 얘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선자가 책을 읽어주니까 조용히 비로 쇠락했던 뜻이 다시 힘을 얻곤 했다. 그렇게 많이 도움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됨이 아니라 신성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구나. 역시 이별이었구나. 영탄적 표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일찍이 너를 데리고 화음동 골짜기로 들어가. 여기 화음동 골짜기하여 이 방금 전에 나왔던 종남산 정자랑 구별해야 됩니다. 종남산 정자는 실제로 외손녀랑 같이 갔던 곳이고요. 화음동 골짜기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외손녀랑 같이 원래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한 곳입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음동 골짜기로 들어가 바위와 샘물로 너를 즐겁게 하고 시와 서로 내 시견을 넓히려 했다. 근데 결국 할 수 없었다. 하지 못했다. 그런 뉘앙스가 풍겨 나옵니다. 너는 비녀나 귀고리. 아까 진주에게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멀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녀나 귀고리의 애착을 보이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마음과 고아한 운치를 지녀서 그윽함과 단박함을 함께 할 만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그 약속을 했는데 끝내 함께가 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화엄동 골짜기는요, 종남산 정자와 달리 외손녀와 실제 함께 가보지 못한 곳이 되겠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는 장소가 되겠죠. 자, 그 점 잘 장소 차원에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내신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문화작품에서 언제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면서 내용물질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마다 잘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 함께 가보지 못했구나. 이런 진실로 내가 깊이 한스러워한 것이니, 내가 어찌 차마 이를 잊겠는가. 생각이 미침에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너와 나는 니은 나옵니다. 니은 묶여 이어진 양끝이니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자, 묶여 이어진 양끝. 꼭 메비우스 띠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연상이 되는데 그만큼 외손녀는 죽었지만 자기와 그런 정신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걸 표현한 것이 되겠죠. 네, 41번 일단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니은 이것이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 끝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억을 통해 가지고 답을 지금 4번하고 5번으로 압축했으니까 먼저 4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4번. 니은은 글쓴이가 슬픔을 잊기 위해 끊어내야 할 대상. 이게 아니죠. 이게 너와 나가 계속 이어져 있어야지 정신을 계속 비록 저 세상으로 갔지만 계속 뭐랄까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그러겠죠. 전혀 반대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확실히 틀렸습니다. 어쩐지 아까 그 기억 약수에서 약수는 일단 비현실적인 장애물인데 이걸 넘어야 할 그런 거라 하니까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럼 5번이 확실히 답이겠네요. 자, 니은 묶어 이어진 양 끝은요 글쓴이의 마음이 외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이다. 그것이 맞겠죠. 비록 죽었지만 그렇게 양 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뜻이 외손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답 5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문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니은 묶여 이어진 양 끝까지 봤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김창업이라고 하는 저자가 역시 조선 후기 때 활약했던 분인데 아까 가작품 썼던 민우룡보다는 약간 앞선 시대 같습니다. 숙종 때 주로 활약했던 분인 것 같고 근데 이분 집안이 그 안동김 씨 중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김상원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청나라하고 싸우자 화친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척합파 중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로 김상원의 그 가문 증손자입니다. 이 바로 김상원이 증조 할아버지는 결국 병자호란 때 인조가 3년도에서 항복한 다음 이렇게 왕자들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갔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나작품 지문 읽고 이제 마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현상 특징 공통점이 나왔던 38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번 아까 영탄적 표현 나에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아, 뭐뭐 하는구나 나왔습니다. 이별이었구나 나왔었죠. 그리고 선지 2번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서 자,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작품은요 이렇게 비녀라든지 뭐 그다음에 귀골 이런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는 일단은 분해자들하고 내 유선녀는 달랐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맞습니다. 인물 간의 차이를 부각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또 바로 자기 유선녀 대상이 장점 예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2번은 앞에 거는 X5 뒤에 거는 55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라도 X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답이 아니었고요. 선지 3번 명령형 어쩌고저쩌고 이건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3번은 5X고요. 그 다음 선지 4번 역시 반어적 표현 볼 수 없었으니까 4번은 다 XX. 선지 5번 고사 속 인물 나오긴 나왔죠. 아까 전에 가는 낙보선녀 나는 또 칠실로 나왔습니다. 다 5인데 뒤가 틀렸습니다. 이 앞에 거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지. 나 작품도 자기 외손녀를 애도하는 그러지 자기 화자의 지은이의 삶을 성찰하는 거 전혀 아니죠. XX입니다. 그래서 역시 답은 1번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단독으로 풀 수 있는 40번을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지 1번 나는 사람들이 외손녀에 대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다가 아니죠. 자, 이 글 쓴 목적이 어느 누가 알리겠는가. 그래서 이 규방 속에 있다가 죽으니까 자기 외손녀가 이렇게 훌륭한 걸 알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 글을 써가지고 정신을 남겨두리라 그렇게 목적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이해했으면 답 1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딱 잡고 다른 건 그냥 가볍게 보면서 시간 절약할 수가 있겠네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외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 썼다. 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전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네, 겸사겸사죠. 선지 3번 나는 외손녀가 밝은 성품과 슬기로움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 4번 외손녀는 여인의 장신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도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38번에 몇 번입니까? 선지 2번 같이 바로 그런 여인의 장신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혔던 것이죠. 네.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자기 외손녀는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입니다. 외손녀는 책 속 인물들의 절개와 행실을 높게 샀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발견하면 말채찍을 들고 금방 달려가려고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선지 5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 42번 남은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42번 보기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고요. 일단 선지 1, 2, 3번엔 적절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4번, 5번 중에 답이 나오겠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글쓴이는 아까 벌써 3번 정답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5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나에서 글쓴이와 종남산의 성지에서 만난 외손녀가 글쓴이의 곁에서 옛글을 읽었던 일화를 통해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추억을 드러내고 있군. 요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종남산의 정자는 진짜 간 것이 맞고요. 근데 화엄동 골짜기. 이 화엄동 골짜기는 원래
외손녀랑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생전에 가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동 골짜기를 가지고 내용을지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종남산의 성지는 실제 갔던 곳, 화엄동 골짜기는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한 곳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선지 5번입니다. 나에서 글쓴이가 화엄동 골짜기에서 바로 그거네요. 함께 하기로 했던 외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통해 외손녀와의 사별의 정화를 드러내고 있건 그대로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2 국어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 같이 묶여있는 세트 같이 봤고요. 또 내신 대비해서 참고로 2023학년도 수능 완성을 실렸던 금누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제 23학년도 수능 완성 책인데요. 자, 이 유형연습 3 요 지문은요, 이 금누사가 지금 나 작품이 아니고 B 작품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긴 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예 논문 같이 이렇게 딱 이론을 먼저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이론에 해당하는 예시로 작품이 끼어 들어가 있는 이런 지문 유형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누사에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매개로 한 지금 임에 대한 그리움을 꿈을 빌어가지고 표현한 그런 작품들 지금 몇 가지 세트로 묶어놨는데, 일단 금누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 살펴보면 주로 임을 연모하여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 후에 만나지 못한 임을 기다리며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과 잠시라도 소통하려고 하는 갈망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제 딴 작품 먼저 나왔고요. 이제 B 작품으로 이렇게 금누사가 나왔습니다. 자, 청존 아니오고부터 이 작품이 시작되고 있네요. 네, 우리 고2 요번 문제 나왔던 거에서 많이 생략이 됐고 청조부터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고3 교재다 보니까 좀 이 고2 문제는 현대어 표기로 했습니다만 고3 문제는 역시 예스런 표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아까 전에 꿈속에서 임과 만나기 위해서, 옛길을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나비를 말처럼 타고 간다 그렇게 하늘글로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또 한자어로 해서 접이 지금 나비 접자고 말이 말맞자죠. 그래서 나비 말을 이렇게 접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옛길 이제 좀 이따 문제 니은으로 볼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인용 작품이 나왔고 작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선비 민우룡이 지은 금누사는 라는 가사의 일부로 제주를, 바로 아까 한라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주를 방문한 작자가 그곳에서 연분을 맺은 기생 애월과의 만남과 헤어진 그녀와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노래한 연정가사이다. 사대부인 작자가 자신이 실제 겪은 기생과의 사랑을 다루었는데,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서도 화자가 이별하여 볼 수 없는 임을 일시적으로 만나는 매개로 꿈이 활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꿈을 컨셉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 봤고요. 한번 문제 몇 개만 참고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 이 B, 금누사에 해당되는 선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선지 3번입니다. B는 모두 임과 헤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를 활용하고 있다. 그 임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꿈이죠. 네, 일단 B 맞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선지가 또 있죠. 네. 선지 4번입니다. B는 모두 착각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묘사와 비판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켜 독자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주로 뭐에 자주 나옵니까? 사설 시조에서요. 이제 막 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님을 맨날 님만 만나고 싶은 생각인데 주변에 주위에 밖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린 소리에 님인지 알았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독자한테는 약간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주로 사설시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B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착각을 유발한 대상, 착각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지금 꿈꾸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 선지는 B가 적절하지 않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요것도 니은에 해당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니은이 나비말을 타고 이제 그렇게 님과 만나러 가는 옛길입니다. 옛길. 자, 선지 1번입니다. 니은 옛길. 네, 니은 옛길은 모두 화자가 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애태우게 만드는 계기이다. 일단 요것도 맞긴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옛길에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옛길이 지금 어떤 과정에 지금 옛길이라는 시어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전말을 높이 달려 옛길로 찾아가니 했습니다. 찾아가니, 즉 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경로죠. 네, 같이 추억을 나누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길은 임을 향해 찾아가는 경로 같은 것이지 추억을
떠올리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적절한 걸 찾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약간 적절하다고 하긴 애매하다고 감을 잡고서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모두 화자가 천상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거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지금 화자는 지금 속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선지 3번입니다. 니은 화자가 꿈속에서 이미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로, 바로 그것이 맞네요. 네, 이미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로, 뭘 가지고 네, 전말을 타고서 나비말을 타고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옛길입니다. 그럼 뭐 니은 선지 3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지 4번입니다. 니은은 화자가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이니까 고통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선지 5번 니은은 화자의 내적 갈등 해소,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네, 옛길 일단 니은만 가지고도 선지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B. 금루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지 1번 두견이 슬피 울제와 가슴에 불이 난다, 온 가슴 불이 난다를 통해 화자가 슬픔 속에서 애를 태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다음 선지 2번 님 아니면 할 일 없고 님이라야 편작이다. 자기 이렇게 가슴 타고 막 병 고칠 사람 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님과 제외해야 화자의 고통이 완화될 수 있음. 즉 아까 전에도 고의 문제도 봤지만 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요. 2번도 맞습니다. 선지 3번 반가이 만나보고 역력히 하렸더니는 화자가 지금 꿈꿔서 이렇게 꿈속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역력히 하렸더니는 화자가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임에게 사죄, 이거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현실에서는 임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꿈에서라도 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임한테 사죄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확실하게 고르면 되겠네요. 계속 봅니다. 선지 4번 창전표고 소우성으로 인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고의 문제는 뭐라고 나왔죠? 네, 이 창전표고 소우성, 아마 원문은 이렇게 한자일 건데 아까 고의 문제에서는 한글 풀이로처럼 그렇게 나와서 오동잎에 비 떨어진 소리라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잠에서 깼죠. 잠에서 깨어난 화자가 진실로 가소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맞습니다. 한탄하고 허망합니다. 네. 한탄 맞고요. 선지 5번입니다. 삼생 수견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를 통해서, 아까 이거 명령형 어조라고 아까 고의 문제에서 봤었습니다. 명령형 어조 통해서 태도변화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화자가 임과의 인연을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까 전에 고의 문제 선지에 이별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이제 왜 잘못된 선지였냐면은 상대한테 말하러 가서 너의 죄를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임과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한테 말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임과 이별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요. 여기서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건 이별이 아니고 임과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포함해서, 즉 전생, 현생, 내세, 그렇게 삼생만큼 이렇게 인연이 깊으니까 절대 임과 나는 헤어질 수 없는 인연이다. 그렇게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임과의 이별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운명은 틀리게 쓰인 선지입니다. 그거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2 국어 모의고사 고전시가와 수필 같이 봤고요. 또 참고로 2023학년도 수능 와서 문제도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